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법학회장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기억과 암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의 사실 핵심은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내 기억과 연결하는 방법인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따라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기존 기억과 연결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스의 자유 7과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제 밑에 있는 게 내 머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문법, 수사, 논리, 대수학, 기하, 천문, 음악 여기 동그라미를 막 쳐요. 문수, 논대, 기, 천,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단기 기억을 위한 방식입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진짜 하루 이틀도 안 가 가지고 매일매일 복습이라는 핑계로 사실은 매일매일 암기라는 지옥석을 걷게 됩니다. 그냥 단순 암기.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단기 기억을 위한 암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어 시험 같은 거 칠 때 또는 짧은 주기의 시험 칠 때 그때만 쓰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그리스의 자유 7과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기억 중에서 그리스라는 건 그래도 어쨌든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유 7과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법, 수사, 논리, 대수학 요런 7 가지를 우리가 외우는 거 사이에서 어떤 징검다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봐 주셔야 돼요. 이게 기존의 나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때 잠시 책을 덮어 놓고 또는 뭐 천장을 보고 또는 책을 보시면서 생각을 오랫동안 해 주셔야 돼요. 문법, 수사, 논리 이런 것들이 그리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제 물음표 칸을 채운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퀴즈 푼다는 느낌이에요. 이때 스스로 내 뇌에게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야 그리스에서 문법이 왜 중요했을까? 그리스에서 수사학이 왜 중요했을까? 그리스에서 논리학이 왜 중요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잠시 멈추고 내 뇌에게 질문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그리스가 직접 민주 정치를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대의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 모여 가지고 광장에서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을 택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일단 잘해야겠죠. 이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수사학이고요. 근데 말 잘하는데 헛소리가 되면 안 되니까 논리학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논리를 갖추려면 문법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겠죠. 따라서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은 그리스 시절의 직접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제가 이제 정답일 거고요. 그다음에 대수학, 기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시대를 한번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당연히 수학적으로 무게 같은 거 고려해서 지어야겠죠.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기둥에 얹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거기서 뭐 회의하거나 제사 지내거나 할 때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수학과 기하학을 공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은 어떨까요? 그리스 시대는 농사지었겠죠. 지금처럼 무슨 뭐 공장을 가공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때 또 역술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을 봤더니 뭐 나중에 어떤 애가 누굴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 시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농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역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다음 하늘을 보고 우리가 날씨를 알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음악인데 뭐 축제를 떠올리셔도 좋고 그다음에 그리스 시대에는 음악의 신 아폴론도 있었거든요. 요거랑 연관을 지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직접제, 신전, 농사, 축제랑 관련된 그리스 시대의 자유 7과가 나오는 거죠. 이 7 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이걸 이제 아웃풋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시절에는 어떤 민주주의였지? 직접제였어. 직접제니까 이때는 어떤 공부를 했을까? 말을 잘해야 됐으니까 화술, 화술을 다른 말로 멋지게 수사학이라고 그러고요.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논리학, 그다음에 논리를 갖추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니까 문법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그리스 시절에 신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다 수학적인 계산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멋있게 뭐라고 한다? 대수학, 기하학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불렀다. 자 그리스 시절에 인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려면은 비가 오거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깐 천문학을 공부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축제도 즐겼는데 그걸 위한 음악도 있었다.
우리가 사실 중세 시대를 공부하면요. 이때는 하늘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소리다라고 그래서 기약이 굉장히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전주의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시대의 음악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단순하고 정제된 음악들. 이런 걸 알면 이제 그리스 시절에 음악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두고 기존 지식 간의 지식을 연결하는 작업까지를 한 다음에 이제 박문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뇌 같은 경우는 내가 딱 그 구조가 정치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내 실물로 뭔가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바로 지식을 연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문과적인 공부 같은 것들은 지금처럼 추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페리클레스 연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말을 듣고 의견 나누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뭐 이제 농부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저 멀리 보면은 아폴론인지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산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신전도 보이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리스 시절에 중요했던 7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뭔가 그리스 칠학 하면은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박문호 박사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 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그 지식이 현존하는 것이고 어떤 뭐 실체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재현해 낼 정도가 된다면은 정말로 높은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한 것이다라는 뜻이었고, 언제나 공부할 때 손으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과 과목 같은 것들, 추상적인 어떤 지식 체계라든지 과거의 것들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요. 그 맥락이나 함의 같은 것들을 항상 추론을 하면서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껍데기만 보면요. 지금 이제 박문호 박사님 인터뷰 영상 밑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도 자체가 조금 부족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쓰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한 걸 모조리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의 부담이 공부할 때 굉장히 큰 거 알고 있는데 조금 그 암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